(2020년 8월 2일) 이정훈입니다. 참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비가 세게 오는 날 등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가끔 합니다. 어제도 좀 비를 맞고 산을 걸었는데 두려워하지 않으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저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 기독교에서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와 비슷하게 가끔씩은 야성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건강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체력, 무력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 가끔 합니다. 좀 엉뚱한 거요? 자, 오늘 제가 들고 놓은 조제는 통일부 장관에 임명된 사람이죠. 뭐 이 사람뿐만이겠습니까? 이 정부의 많은 안보 책임자들이 그런 면을 보이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인영 장관만 거론해서 그의 조현병적 통일관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볼턴 회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묘사한 용어로 갑자기 유명해진 게 스키초프레니아. 제가 이 발음을 처음에 못했었어요. 시조프레니아 뭐 어쩌고 그랬더니 이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이 스키초프레니아라고 정확한 발음 기호하고 알려주셔서 발음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당시에 우리나라 언론은 조현병으로 번역했는데요. 제일 먼저 이동복 전 국회의원께서 정신분열증이다. 사전 찾아보시면 정신분열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병은 좀 어려운 말이고요. 저는 이인영 장관의 언행을 보면서 스키초프레니아가 계속 떠오릅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이 정부에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안전과 안보를 책임진 분들한테서 많이 보이는 게 스키초프레니아, 이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자, 이인영 장관이 7월 22일 날 41대 통일부 장관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금 나오는 대로 통일부가 전략적 행보를 하고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내서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전략적 행보? 좋아요. 대담한 변화? 대담한 변화? 어떤 게 대담한 거지? 남북의 시간? 이건 또 뭡니까? 남북의 시간? 통일부가 중심? 통일부가 대한민국 대통령실인가요? 청와대인가요? 안보를 책임진 부서가 통일부밖에 없나요? 국가안보실은 뭐고, 국정원은 뭐고, 또 뭡니까? 국방부는 또 뭡니까? 가끔 이렇게 오버할 수 있지만은 너무 오버를 하면 안 되죠. 자, 대담한 변화. 북진 통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거꾸로고 아니면 남진 통일을 허용하겠다는 겁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뭡니까? 이인영 장관님, 대담한 변화가 뭡니까? 북진 통일입니까? 남진 통일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 사내 거라면 얘기를 하십시오. 자, 국회 청문회에서 야당의 색깔 공세의 불편함을 드러냈던 게 이인영 장관이죠. 주사파, 지금도 주사파냐라고 하는 태영호 의원의 뭐라고 그러고, 또 그러한 이 장관을 변호해 준다고 그 정권의 그 정당에 있는 숱한 주사파 의원들이 뭐라고 한마디 태 의원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당신이 전향을 해야지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던데. 자, 어쨌든 그러한 야당의 색깔 공세의 불편함을 드러냈던 이인영 장관이 보도 그대로 나온 겁니다. 색깔론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듯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7월 30일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근데 그는 하여간 국회 청문회에서 그 당시 전두엽 의장 시절 고려대학교 학생일 때도 주최사장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국립현충원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랍니까? 일단 언론의 해석인데 색깔란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방문했다. 언론에서 이 정도 보도가 나올 때 이건 이인영 장관의 생각을 보도한 거잖아요. 언론이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쓸 것 같으니까 이거는 이러한 보도자료나 보도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추측해서 썼다가 거꾸로 소송 나가게요. 기자들 절대 바보 아닙니다. 자, 색깔론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장관이 현충원을 방문했다. 이게 통일부의 설명, 이인영 씨의 설명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이 설명을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거는 이 사람은, 이 친구는 국무위원하고 정치인을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분노가 좀 올라와요.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뭐 마구 국회에는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떠들 때는 뭐 어떤 오해가 있어서 그걸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지만, 국무위원은요, 대한민국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도 선서를 하잖아. 대한민국 보위와 뭐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선언하게 돼 있잖아요. 국무위원도 대한민국 이 맡긴 일을 하는 자리지, 응? 자기 뭐를 감추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일을 수행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당신을 써보는 거, 저 사람을 써보는 거지. 그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선언을 해야지. 무슨 뭐 색깔론을 감추기 위해서 현충원을 방문해? 현충원이 그런 곳인 줄 알아요? 대한민국 국무원이라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일을 모신 국무원을 찾아서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정치적, 자기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했으니 저는 참으로 웃긴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할 국무위원이 아니라 자신을 뜻을 펼치기 위해, 또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치인으로서 거기에 갔다는 뜻이에요. 논란을 없애기 위해 갔다는 뜻입니다. 그걸 결국 뒤집으면요,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뜻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이인영 씨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진심이 드러나는 글이라고 저는 보는데, 평화와 공존으로 통일과 번영의 길을 열겠습니다. 제가 시비를 걸겠습니다. 묻고 따지고 하는 게 기자의 임무입니다. 이놈의 정권은 뭐가 잘못되었고, 기자들이 묻고 따지고, 자, 유시민과 신라젠 문제를 추적하는 기자가 뭘 잘못했다고 잡아놓는데, 기자의 본업이 그겁니다. 자, 이 글을 보게 되면은 공존의 뜻은요, 공존이라고 할 때는 동일한 시대를 전제로 합니다. 시대가 다른데, 시기가 다른데 공존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쓴 걸 보게 되면 평화와 통일을 동일한 시간대에 하겠다는 게 이 방명록에 쓴 겁니다. 평화와 공존, 여기서 나오는 평화의 공존으로, 공존을 빼고 건너뛰겠습니다. 통일과 변형의 길을 열겠습니다. 평화를 해서 통일로 가겠다는 거니까 평화와 통일은 동시에 하겠다는 건데, 이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응? 왜? 통일은 기존의 체제를, 분단 체제를 허무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혼란이 온다고 봅니다. 안 온다고요? 예? 집에 이렇게 있다가 형제가 찾아와도 갑자기 술원해주고 소란이 있는데 소란이 없다고요? 코로나가 일어나도 이 난리가 일어나는 대한민국이고, 지금 늦은 장마가 이어져 갖고 이렇게 여름 장사 망쳤다고 여러 사람이 아우성 치는데, 통일이 일어났는데 대한민국이 평화로워진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하려면 기존 체제를 그대로 굳히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남북한이 서로 통일하겠다는 뜻을 버리고 완전히 별개 국가로, 그리고 서로 독립을 인정하는 나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완전히 영국 분단으로 가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랑 싸움 관계를 끝내고 영원히 남남으로 가서 서로 잘 지내겠다고 할 때는 평화조약을 맺잖아요. 내 국가 간에는. 때로는 그걸 기본조약이라고도 하죠. 처음 맺을 때는 기본조약. 근데 이 남북 간에 서로 별도의 국가로 가서 평화롭게 지내자는 거는요, 이 정부가 먼저 했던 게 아니라 보수 정권이 먼저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했습니다. 그때 북한을 상대로 남북 기본조약이 아니라 기본합의서를 맺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한국과 일본이 적대 관계였다가 다시 평화 관계로 갈 때 한일 기본조약을 맺었죠. 그와 같은 게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남북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약이 아닌 합의서란 단어를 썼을 뿐입니다. 네? 그런데 이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기본 조약이죠. 이게 지켜졌나요? 남북이 그게 지켜졌다면 남북은 국가 대 국가가 아닐지언정 외교 관계나 그에 준하는 관계를 맺고 자유교육을 하거나 자유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하고 있어야죠, 지금.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립만 있잖아요. 자, 동서독은요, 1972년에 동서독 기본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걸 본받아서 우리가 했던 게 남북 기본합의서죠. 그리고 1990년 동독이 서독에 스스로 편입되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자유왕래를 했습니다. 뒤에서 얘기하는 제가 요한 갈퉁이 이스라엘의
그 공격성을 많이 얘기하던데, 어쨌든 그러한 이스라엘하고 오랫동안 싸워왔던 게 이집트인데, 두 나라가 미국의 중재로 1979년 기본조약,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1년째 자유왕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991년에 남북 기본합의서를 맺고 지금 거의 30년이 됐는데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북한하고 평화를 바로 들어가겠다는 이런 발상을 하시나요, 이인영 장관? 29년이 지난 사이에 북한이 한 거는 핵무력의 완성입니다. 핵을 가지고 평화를 얘기하면 좀 어렵죠. 그리고 북한은 핵실험도 했고 미사일 발사 실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을 공격을 해서 격침을 시켰고, 연평도 포격전, 대청해전도 치렀습니다. 이렇게 도발을 한 나라, 그게 북한인데, 그것과 평화가 된다? 깨몽입니다. 깨몽. 우리 관광객이 북한하고 그나마 사이 좋아서 금강산에 갔을 때 사살을 했잖아요. 그리고 남북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게, 외교관계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에서 서로의 외교관을 양쪽 수도에다 못 만들고, 서울과 평양에 못 만들고 개성에 만들어놨는데, 그 공동 외교관격인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한 게 얼마 전에 북한이잖아요. 개성에 있는 거. 그런데도 대담한 남북관계를 만드시겠다는 게 이인영 장관인데, 진짜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나라님이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못한 거를 일개 장관인 이인영 씨, 당신이 해내겠다고, 참 건방에 하늘을 찌르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의욕이 넘치거나, 아니면 우리를 속이거나. 제가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걸 증명을 하셔서 제 코를 꺾으십시오. 이 장관은 평화와 공존을 거론했는데, 평화와 공존을 얘기했으면 이건 남북이 서로 완전히 독립국가가 돼서 서로 잘 지내자는 한일관계처럼 맺자는 것인데, 지금 한일관계 맺어놓고 40년이 지난, 50년이 지난 지금 거꾸로 싸움 들어가는 게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우리 남북관계를 그렇게 맺어도 싸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영구분단인데, 그게 통일일 수가 없는데 그걸 왜 통일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이죠. 통일과 번영을 이루겠다. 번영은 모르겠습니다만 통일은 이루기 어렵죠. 그러니까 거짓말입니다. 동서독이 영구분단을 택했다가 18년 뒤에 통일한 바 있으니 그 길을 따라보겠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분단을 통한 평화 후 통일 모색이란 이런 식으로 시차를 인정한 구호를 내걸어야죠. 솔직하게. 사람 속이는 것도 아니고, 시차 없이 평화 통일을 하겠다는 것은 진짜 전대협 의장 수준의 발언입니다. 전대협 의장 수준. 전대협도 제대로 공부한 정치학 학생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도 모순덩어리라고 봅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제 김현종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죠. 북한과 화해한다고 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지금 최근에 우리는요, 대한민국은 한국판 핵미사일로 저는 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핵미사일인 탄두중량 2톤에 사거리 800km의 현무포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김현종 국가안보실 차장은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현무미사일 개발로 획득한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을 우주발사체, 항공우주연이 연구하고 있는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받았다라고 자랑했습니다. 현무포의 탄두 중량이 2톤이라는 얘기는 건요, 여러분 그 핵무기 얘기할 때 메가톤급, 킬로톤급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킬로톤에 2킬로톤이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킬로톤급 그러면 원폭이고, 메가톤 그러면 수폭으로 보시면 됩니다. 히로시마에 미국이 떨어뜨렸던 원폭이 한 20킬로톤 정도로 봅니다. 나가사키도 비슷한데 조금 더 근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히로시마 원폭은요, 비행기에서 투하했거든요. 쭉 빨리 떨어지면은 꽝 터지면은 이 비행기도 못 도망가니까 그 조종사도 죽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떨어지게 하고 낙하산을 매달아 떨어뜨리고 비행기는 도망갔습니다. B-29는. 그래서 이것이 땅에서 꽝 터지면은 옆에 산이 있으면 산이 막혀서 산 안쪽만 초토화되고 나머지는 피해를 안 입으니까 580m 상공에서 스스로 터지게 했어요. 시한폭탄을 달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쫙 터져서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한 수억 분의 1초 만에 터지는데, 그때만 해도 100만 분의 1초 안에 터지게
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율이 떨어졌어요. 원래 다 터지면 20몇 톤이라 그러는데 실제 위력은 한 4, 5톤, 4킬로톤급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 현무1이 있고 현무1은 아마 거의 지금 폐쇄한 거 없는 걸로 있습니다. 현무2가 있고요. 현무3는 크루즈 미사일이니까 이건 빼겠습니다. 근데 현무1 과거에 지금의 현무2는 발사해서 쭉 떨어지다 보게 되면은 지상에 이렇게 와서 쭉 내려올 때 앞에 탄두부가 찢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유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류탄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류탄 같은 덩어리들이 작은 게 알갱이가 있다게 쫙 찢어집니다. 콩알탄입니다. 뭐 500에서 한 1000개, 뭐 목적에 따라 많이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럼 멀리 터져갖고 광범위한 지역을 두두두둑 맞춥니다. 콩알탄 떨어지듯이. 그래서 넓은 지역을 때리는 데는 좋지만은 그 하나하나의 자탄이 뭐 한 몇 그램 단위잖아요. 킬로가 안 되잖아요. 떨어지면 큰 피해가, 그러니까 두꺼운 시멘트 벽을 못 부신다는 얘기죠. 따라서 땅속에 숨어있는 지하시설 벙커는 까딱없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핵심 지하시설은 다 살아남습니다. 근데 현무포는 다릅니다. 이건 탄두가 큰 자탄이 없이 덩어리 하나입니다. 2톤짜리. 그리고 거기에 지연신관, 지연, 뭘 늦추다. 영어로 하면 딜레이죠, 딜레이. 있어서 꽝 부닥치면 터져야 되는데 안 터져요. 지연신관이 있어서 이게 위에서 날라온 게 이거는 그대로 땅에 직격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직격을 꽝 때리면 내려오는 힘이 있으니까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근데 안 터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일정이 지난 다음에 지연신관이 작동하면 그때 빵 터집니다. 땅속을 파고 들어가 터지거든요. 관통탄이죠. 그러면 그 지하에 있는 시설들이 그 땅의 울림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벙커버스터 관통탄하고 같은 개념인데 이렇게 되면 2킬로톤의 폭발 위력이 거의 전달됩니다. 사실상 핵무기랑 같은 거죠. 근데 더 좋은 거는 방사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북진할 때도 안전하게 북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무포는 이렇게 위력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으려면 패트리어트 팩토리 같은 걸 쏴서 직격 딱 맞춰버리면 하늘에서 터지니까 이제 피해가 적겠는데 이게 워낙 탄두가 무겁다 보니까 자체 중량 때문에 속도가 너무 빨라요. 떨어지는 게. 그래서 요격이 쉽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터지는 핵폭탄은요, 땅속 100m, 200m 있는 핵심 시설을 부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 군도 서울 근교 산에 지하에 있고 저 대전에도 지하에 들어가잖아요. 핵심부는. 미국은 또 서울 근교에 어디 들어가고 북한도 마찬가지거든요. 걔네들은 그 철봉각에 들어가잖아요. 현무2는 그걸 뚫고 들어가서 때린다는 얘기예요. 현무4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핵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이고 폭발 후에는 방사능 피해가 없기 때문에 북진하는 우리 군대들이 방사능 두려움 없이 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딱 안다면 북한이 절대 바보가 아니잖아요. 핵무기를 만든다라니까. 현무포는 한국이 개발한 핵무기네. 바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근데 이런 무기를 만들어 놓고 북한하고 대화를 한다 그러면 북한이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무력을 바탕으로 한 게 대화는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북한하고 우리는 완전히 평화주의자 이러고 나가면 북한이 믿겠냐고요. 이렇게 하는 문정권을 보면은 북한에서 뭐라 그러게요. 우리 졸로 보니 이러지. 좋습니다. 자, 김현정 차장이 나와서 설명했었죠. 현무 개발, 현무는 이건 다 고체연료 로켓을 씁니다. 거기서 개발한 고체연료 기술을 지금 일부 3단인가요? 2단 그쪽에도 지금 고체 로켓을 과거에 나로 썼는데 그걸 더 확대해서 우주 발사체 개발에 쓰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허가 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자랑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극도로 발전시키면 우리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제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그런 보도가 나온 거는 국가안보실에서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자들이. 근데 ICBM은 미국이 인정 안 할 테니까 IRBM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라는 뜻이죠. 이거 개발했다는 얘기는 중국 핵심부를 때리는 얘기입니다. 이 IRBM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제가 몇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ICBM보다는 거리가 짧으니까 보다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겠죠. 또 시간도 빠르죠. 그죠? 날아가는 시간도. 바로 이러한 IRBM을 소련이 동유럽 국가에 배치하고 미국은 그러한 소련을 위협하기 위해서 서유럽 국가에 배치해서 모스크바를 노렸을 때 냉전이 첨예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치를 해서 오래 가다 결국은 소련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무너지기 전 단계에 소련이 도저히 못 견디니까 모든 중거리 미사일 IRBM을 없애자라는 거를 미국과 합의하면서 그 다음에 소련이 무너진 거거든요. 지금 중국이 대한민국에게 IRBM을 만들 수 있도록 허가를 간접적으로 해준 거는 중국을 코너에 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나중에 힘이 있으니까
한국과 협상해서 IRBM 없애겠다 이런 걸 또 할 수도 있겠죠. 자, 김윤정 장관이 자랑했는데 고쳐놓고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럼 IRBM을 개발한다 그러면 중국은 눈에 불을 켜고 한국을 칠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잘 지내겠다고 하니까 이걸 중국을 쫄로 보는 거죠. 중국을 쫄 중에 쫄로 보는 거죠. 진짜 중국이 한국을 믿겠냐고 문재인 정부. 안 믿습니다. 그 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통해서 북한하고 어떻게 해보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럼 미국하고는 맞서겠다고 하면서 미국의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가는 거. 그럼 결국 대북정책, 대중정책, 대미정책이 서로 충돌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충돌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야 이게 이 정부가 안보 전략이 있구나, 외교 안보 전략이 있거나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걸 정확하게 드러낸 사람이 이인영 씨예요. 평화와 통일을 혼동하고 분단과 통일을 혼동하고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 정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국가 전략을 토대로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대학생 시절에 갖고 있던 생각을 그냥 남만하게 펼쳐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을 보지 않고 쭉 자기가 나이 들어와서 지금 대학생 때 나이에 비해서 2배 이상 더 살았잖아요. 그럼 현실을 보면서 자기 생각을 교정해 가야 되는데 20살 때 생각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념적이라 그러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공산주의 사상 접해보고 멋있다고 평생 가는 그런 식이죠. 그걸 지금 와서는 주사파가 아니라면서 민족 우선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거예요. 주사파의 핵심이 뭐예요? 민족주의 아닌가요? 민족주의. 세상은요 민족주의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이념에 의해서 뭉친다는 거, 그것도 또 하나의 사실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청맹관이가 있으니 답답하다는 겁니다. 자, 이인영 장관은요 전임자가 김현철 장관인데 김현철 장관도 못했어요. 북한하고 모순덩어리였습니다. 그분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유엔과 미국이 북한에 가하고 있는 대북 제재를 이인영 씨는 뚫어낼 수 있어요. 김현철 씨는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문정부가 하나 행동을 보게 되면 북한은 물론 중국도 문정부를 믿어주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해내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염을 왜 토해요? 현충원에 가서. 자, 이걸 다시 보십시오. 자,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이야기할수록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 더 강렬하게 평화를 쏘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씨의 말입니다. 와. 네, 이런 유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탤런트 하시던 선생님이죠. 김혜자 선생님이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제가 이 책 제목 때문에 저희 처랑 좀 다툰 적이 있습니다. 꽃으로도 절대 폭력은 안 된다 그래서 글쎄 그게 되냐 했다가 대요. 우리 처한테는 많이 당했는데 저는 현실 세계에서는 꽃으로도 때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때리는 게 일어나고 있는 게 제가 본 역사의 공부이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씨의 이런 류의 생각, 꽃으로 때리지 말라 이런 거죠. 상대방이 뭘 하든 무조건 평화적으로 대하고 평화를 더 쏘아 올려라. 이거를 중국 고전에서는 송양지인이라고 해요. 이런 류의 생각을 갈파했던 학자가 요한 갈퉁입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원래 이 사람은 수학자인데 나중에 무슨 정치학자처럼 돼갖고 평화학을 막 떠들고 다녔어요. 촘스키가 촘스키도 평화학자라, 그 양반도 사실은 언어학자잖아요. 현실주의적이 아닌 사람들이 자꾸 정치학에 들어와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2006년도에 이 정부 실세들이 제주 평화포럼을 했었거든요. 평화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중앙일보의 국제정치학자였던 김영희 선배가 있었죠. 그분하고 대담을 한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2016년 6월 17일 중앙일보에 났습니다. 그거 읽어보면은 바로 요한 갈퉁이 평화학을 던진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데 진짜 맹탕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갈퉁은 북한 붕괴로는 바보 같은 말입니다. 붕괴라는 것이 일어난다면 붕괴론 자체의 붕괴가 먼저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붕괴론이 먼저 붕괴한다. 맞겠죠. 근데 이게 평화학이 되나요? 또 뭐라 그런가 하면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김영희 대기자가 묻습니다. 그때 한참 이제 중동에서 IS 이슬람 국가 단체가 막 늘어나고 있으니까 답답함을 느낀 김영희 기자가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IS의 추동력은 뭡니까? 무엇이 세계 젊은이들로 하여금 IS에게 가당하게 만듭니까? 라고 하니까 이라크나 시리아는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건 또 왜 사소해요? 거기서 일어난 폭력은. 16억 5천만 무슬림들은 가톨릭의 바티칸같이 이슬람의 성지 메디나를 갖고 싶은 겁니다. 있잖아요, 사우디에.
그런데 뭐라는가 하면 미국의 동맹인 부패하고 무기력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메디나가 상징하는 진정한 이슬람 국가 말입니다. 또 이땐 이슬람 IS 편을 들어주네요. 지금같이 무슬림을 계속 죽여나가면 내일 아침에는 1000개의 IS가 생길 겁니다. IS가 평화단체가 아니라 폭력단체입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협상해요라고 말해요. 뭐예요 이게 평화학자라는 게.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나는 절대 반미주의 아닙니다. 나와 내 아내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이런 걸 궤변이라고 그런 겁니다. 반미주의가 아니라면서 반미를 하는 게 갈등이죠. 반북과 반중이 아니라면서 결과적으로 반북과 반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 측근들입니다. 통일을 하겠다면서 분단을 고착화하겠다는 게 이인영 씨고요. 혼란스럽고 짜증이 납니다. 제가 떠오른 들은 스키초프레니아. 이 꽃으로 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생각이, 종교적인 의지인데 이 안보하고 종교는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평화를 얘기하는 종교조차도 무력을 사용합니다. 저 산에 가다 보니까 절에 자주 방문하는데 절 앞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일주문 통과하고 나면 뭘 봅니까? 사천왕문 보잖아요. 사천왕이 불교를 지키는 호국 신 아닙니까? 호신 아닙니까? 불교를 지키는 신 아닙니까? 그분들은 무력을 쓰잖아요. 이런 포탄도 들고 있고 언월도도 갖고 있고 삼지창도 갖고 있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군을 했던 거 아닙니까? 종교도 폭력을 동원하는데 끝까지 평화만 간다고? 거짓말.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르기 위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승진시키려고 하는 게 이 정부의 노력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잠깐 하다가 윤석열 씨가 임기 끝나면 이성윤 씨를 검찰총장에 임명해서 다음 대선까지 치르려고 하는 게 이 정부의 뜻이겠죠. 근데 이성윤 씨를 고검장에 진급시킨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윤석열 씨가 사표를 내면은 이성윤 씨를 바로 검찰총장에 시키지 못하게 돼요. 그럼 다른 사람 시키게 되면 차기 대선은 엉뚱한 사람 체제 하에서 치러야 되니까 바로 이렇게 인사를 하지 못하고 헤매는 게 지금 이 정부 아닙니까? 참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죠. 추미애 장관. 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정부에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고. 뭐 요즘 몇 군데 쏟아지긴 했지만 보다가 7월 4일날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다는 걸 제가 한 언론 보도가 있기 전에 한 1주 전에도 먼저 방송을 했었죠. 네. 그때는 뭐 여러분들 뭐 가벼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제가 윤석열 이야기하는 것도 가볍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조금 지나면 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이인영과 문재인 정부의 스키초프레니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동재라는 저희 후배 기자, 전 얼굴도 모릅니다. 이 정부가 뭐예요? 언론 독재를 반대하면서 언론 자유를 외쳤는데 이동재 기자가 뭐 취재하는 과정에서 험한 얘기 했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걸 보도를 했습니까? 보도도 안 한 거 가지고 검언 유착하고 잡아넣었어요. 그렇게 꾸미는 게 언론 공작이죠. 이 정권에 했던 사람. 그래놓고 지금 한동훈 검사장하고 뭐 싸우고 개판을 만드는 게 이 정권입니다. 스키초프레니아, 이인영 스키초프레니아, 문재인 스키초프레니아, 추미애 스키초프레니아. 좀 짜증이 납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좀 헤매고 다녀야 머리가 식을 것 같습니다. 스키초프레니아 대한민국 전체가 걸리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